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A 안성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물체를 띄우는 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부력의 정의를 알고 부력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부력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수업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선 부력의 뜻과 또 부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영상을 보면서 기본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궁금한 것들을 다 파헤치는 궁금다파어리 TV의 저는 당당히, 저는 이붕이에요. 예! 당당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그럼 우리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잖아. 맞아. 그런데 당당아, 물 안에서도 이런 힘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어? 정말이야? 응, 그게 바로 잠수함인데 오늘 그 원리를 알아볼 거야. 좋아 좋아.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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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 짜잔! 이게 뭐야? 아무래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이 필요하겠지? 응. 자, 지금부터 이 물 속으로 여러 가지 물체를 넣어볼게. 응. 우선 종이배를 넣어볼게. 오. 짠! 이렇게 물 위로 뜨지? 오. 그리고 구슬을 넣어보면 아타가. 장난치지 마. 미안. 그런데 이건 가라앉네. 그리고 풍선을 넣어보면 이건 또 물 위로 떠. 그리고 점토를 넣어보면 이건 또 물에 가라앉지? 아니,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가라앉고 왜 그런 거야? 글쎄, 왜 그럴까? 알려줘. 물의 힘 때문이야. 물의 힘? 물과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물체가 물을 누르면 물도 물체를 반대로 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해. 부력? 응. 물체가 물을 누르는 힘과 부력의 크기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 물건이 물에 가라앉을지 뜰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물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부력이 크면 물체가 뜨고 그런 힘이 작으면 가라앉게 되는 거구나. 딩동댕. 고마워. 그래서 잠수함도 가라앉는 거구나. 응. 그런데 잠수함은 물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지만 물 위로 뜨기도 하잖아. 그 원리를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내가 이 잠수함 안에 공기를 넣어 볼게. 응. 오! 이렇게 잠수함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만큼 안에 있던 물이 잠수함 밖으로 빠지게 되고 줄어든 무게만큼 물체가 물을 누르는 힘이 작아지겠지? 그때 물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이 힘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잠수함이 물에 뜨는 거야. 이제 이 잠수함 안에 공기를 빼볼게. 이야!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차면서 잠수함이 무거워지게 되고 물을 누르는 힘이 더 커져서 가라앉게 되는 거야.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지? 응. 기본적으로 배가 뜨고 가라앉는 건 물체를 들어올리는 물의 힘인 부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잠수함은 공기가 들어가서 그 부력이 크면 뜨고 부력이 작으면 가라앉는다는 거잖아. 응,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도 잠수함이 있어? 그럼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3면이 바다잖아. 그만큼 바다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우리 기술로 무게는 3,000톤이나 되고 길이는 거의 100m가 되는 엄청 큰 잠수함도 만들었는걸. 이렇게 큰 잠수함을 만든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3번째래. 13번째? 멋있다. 이런 부력을 이용한 옷도 있어. 우리가 물놀이 할 때 입는 그 조끼 있잖아. 이 조끼도 바로 이런 힘을 이용한 거야. 그렇구나. 당당아,
오늘은 물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알아봤는데 어땠어?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과학 원리로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었어. 영상 잘 보셨나요? 부력이 어떤 것인지 친구가 아주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13번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자, 그래서 부력은 정의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어떤 물체를 액체나 기체가 밀어 올리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부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안 생깁니다. 액체나 기체 안에 있을 때 생기는 힘입니다. 다음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 그랬어요. 중력의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 방향은 연직 반대 방향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위쪽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위쪽 방향이다. 부력의 방향은. 자,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부력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어디에 이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마흔한 살 배모 씨가 낚싯대를 건지려다 미끄러져 빠졌고 이를 구하려 잇따라 어른 2명이 들어갔지만 수영 미숙으로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때 저수지 주변에 가족과 나들이 나왔던 사천 문선 초등학교 5학년 백진성 군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백 군은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구명환을 던져 어른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교과서 84쪽에 있는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관찰하기, 나무 막대, 투명 플라스틱 컵, 추, 물, 실 준비물입니다. 지금 현재 물컵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를 각각 컵에 놓고 한쪽 컵에만 추가 물에 잠길 때까지 천천히 붓는다. 나무 막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제 한번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보이나요? 물에 여기 보입니까?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는 부력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 부력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이 여러분들이 필기할 내용입니다. 공이 물체를 띄우는 힘, 액체, 물과 같은 액체나 공기 같은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력의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은 연직 위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하면 중력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위쪽 방향이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속도와 선생님이 화면 나가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너무 빠르면 화면을 중지하고 필기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물속에서고 또 하나는 공기 중에서입니다. 물속에서 나무도막이 떠 있을 때 부력의 방향, 공기 중에 풍선이 떠 있을 때 부력의 방향을 좀 못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꼭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력을 이용한 예를 두 가지, 액체 속에서의 부력, 두 번째 기체 속에서의 부력으로 나눠서 필기를 해주세요. 영상에서 봤듯이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튜브, 배 등은 물론 잠수함도 있었지요. 액체 속의 부력을 이용한 예이고요. 기체 속에서의 부력을 이용한 예에는 헬륨 풍선, 풍등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력, 탄성력, 마찰력 하면서 힘의 크기, 각각의 힘의 크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부력도 마찬가지로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실험실로 가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이번 실험으로 물속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86쪽에 있는 부력 크기 측정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펴셨나요? 그럼 하나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냐면 물속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고 추가 물에 잠기기 전에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 잘 보이나요? 자, 두 번째,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를 물의 절반만 잠기게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절반만 물을 부어 볼게요. 조금 적게 했네. 선생님이 물을 절반만 잠기게 했습니다. 다음에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에 추의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용수철에 눈금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추가 물에 잠기면 추의 부력이 작용해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력의 크기잖아요. 그럼 이 추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숫자로 한번 선생님 바꿔봤습니다. 100N짜리 용수철 100N짜리 추가 있어요. 물속이 아닌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100N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울이 60N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40N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 40N이 왜 줄어들었냐 이겁니다. 그냥 있을 때는 100N이었는데 물속에 들어갔더니 40N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물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뭐라고요? 부력이라고요. 부력의 크기는 얼마다? 줄어든 40N만큼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력의 크기가 40N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험을 정리해 봅시다. 추가 물에 잠기기 전에는 1N이었어요. 그리고 물에 반쯤 잠겼을 때는 0.95N이라고 용수철 저울이 나타내고 있네요. 그럼 줄어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1N에서 0.95N을 빼니까 0.05N이지요. 요만큼이 줄어들었어요. 요게 바로 뭐라고요? 부력의 크기라고요. 추를 물이 밀어 올리고 있는 힘의 크기가 0.05N이다 라고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추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0.9N이 되었어요. 선생님도 이게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막상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굉장히 섬세하게 잘 읽어줘야 됩니다. 여하튼 완전히 잠겼을 때는 0.9N, 그럼 감소한 용수철 저울 눈금은 얼마다? 0.1N입니다. 그러면 추가 1N짜리 추가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의 크기는 얼마다? 0.1N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 잠겼을 때는 0.05N이었고 완전히 잠겼더니 0.1N이네요. 부력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 용수철 저울 눈금이 감소한 것을 계산해내면 되겠지요. 처음에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의 수를 빼면은 그 값이 부력의 크기입니다. 이때 추가 물속에 절반만 잠겼을 때보다는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지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똑같은 물체라도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1kg의 알루미늄, 그 다음 아연, 구리를 가지고 물속에 잠기게 해가지고 각각의 부력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알루미늄 1kg과 아연 1kg, 구리 1kg은 똑같은 질량 1kg인데 이 부피, 공간에 차지하는 크기는 다르지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알루미늄하고 구리 보면 많이 차이가 나지요. 과연 부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에 잠겼을 때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달랐었지요. 추 하나가 물에 반쯤 잠겼을 때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잠기게 하지만 각각의 지금 크기들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정리해서 필기합시다. 4번 부력의 크기. 부력의 크기는 액체나 기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크게 작용한다.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크게 작용한다. 이게 정리된 부분이겠지요. 알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력의 크기는 물이나 공기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똑같은 풍선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불었고 또 하나는 불지 않은 겁니다. 질량은 어떻겠습니까? 질량은 같겠지요. 그지요? 그 얘기는 질량은 지구에서 무게와 비례하니까 무게가 같을 겁니다. 자, 무게가 같다는 얘기는 아래로 당기는 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자, 질량은 같지만 이 두 풍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부피는 다르잖아요. 하나는 불었고 하나는 불지 않았으니까. 그럼 불지 않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작으면 부력도 작을 겁니다. 공기 중에서 부력이 작을 거예요. 또한 분 풍선은 부피가 크니까 공기 중에서 부력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공기 중에서 동시에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느 것이 먼저 내려갈까요? 화물을 가득 실은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에 떠서 잘 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부력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는데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 밖에 노출된 부분에는 공기의 부력이 작용하고 가라앉은 부분에는 물의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공기의 부력은 물의 부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물과 공기가 함께 있을 때에는 공기 중에서 받는 부력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에 짐을 많이 싣게 되면 무거워진 만큼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까지는 더 가라앉게 되더라도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라앉는 부피가 커질수록 물 속에 잠긴 부피가 그만큼 같이 커지게 되므로 그 부력 또한 함께 커지기 때문이죠. 이제 부력의 크기는 단순히 물체 자체의 부피가 아니라 공기든 물이든 그 속에 잠겨있는 부피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아무리 부피가 커도 잠겨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이 배의 경우는 긴 배보다도 물에 훨씬 더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긴 부피가 크니까 뭐가 크겠습니까? 부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